안녕하십니까, 돌리고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서버 기초 배선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제목을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, 자극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으니까 뭐 조회수도 좀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조회수가 잘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초보분들이 이 서버 다루다가 처음에 배송하다가 좀 잘 날려먹더라고요. 트자 먹어요. 뭐. 이게 좀 서버가 또 가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. 만만치 않고 시작부터 이게 태워먹고 시작하면 사수한테 또 욕도 먹고 뭐 이런 건 안 좋으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조금 주의해서 하면 좋을까를 예,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. 저도 사실 뭐 사원급일 때 한번 터트린 적도 있어요. 뭐 뻥 하고 눈앞에서 진짜 뻥 하고 터져가지고 그때는 정신이 없더라고요. 진짜 바로 앞에서 이게 터지는데 진짜 이게 우리 소리가 빛보다 느리잖아요. 빛이 먼저 눈앞에 하얗게 빵 하더니 뒤늦게 귀에서 뻥 하면서 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 짧은 순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. 예. 어쨌든 위험합니다. 이게 서버나 인버터 같은 경우, 이렇게 보통 용량대가 일단은 크고,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터지면, 이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처음에 이제 배선할 때 이것만은, 알고 시작하자. 라는, 취지에서 일단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일단은,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자, 먼저 전원 부분입니다. 아무래도 터트려 먹기 제일 좋은 게 전원이죠. 예, 전원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예,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나 좀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전원이 여기입니다. 이 서브 앰프 지금 이게 그 소용량 앰프 기준인데 여기에 이제 삼상 전원을 RST 삼상 전원을 연결을 하죠.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모터의 파워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세 가닥 U, V, W가 들어갑니다. 이 부분을 어떻게 실수를 하시느냐? 요걸 바꿔서 연결을 하세요.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지?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. 이런 분. 또 처음에 하다 보면 또 마음이 급하고 또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급한 게 아니고 이거 아는 사람도 실수로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 계세요. 해놓고 뒤늦게 아는 거지. 누가 뭐 몰라서 이렇게 뭐 하냐. 어쨌든 이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. 이건 연결하고 전원 놓는 순간 바로 뻥입니다. 이거는. 예. 이거는 뭐 AS 또 이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. 이거는. 무상으로 AS가 안 된다는 거죠. 사용자 과실 100%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 파워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. UVW, RST 거꾸로 지금 소형량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좀 덜 해요. 여기 UVW 이렇게 이게 뭐 써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한 편인데 용량 높은 애들 보면 보시는 것처럼 5kW랑 7kW 보시면 이렇게 나사로 그냥 이렇게 전원 이렇게 물리게 돼 있거든요. 요것도 써져 있긴 합니다. 써져 있긴 합니다. 요거 좀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연결하시는 분 계세요. 여기 부분. 이게 또 잘 어둡고 하면 여기 또 잘 안 보이거든요. 여기 또 잘 보면. 그래서 여기 또 잘못 크로스로 거꾸로 물려가지고 터져 먹는 경우. 예, 그런 경우 있습니다.
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, 이것도 사실 좀 잘 없는 경우긴 한데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. 뭐냐면 이 부분이 N이거든요. 이 부분 N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우리 그 회로도를 보시면은 내부 그 주회로 이제 회로도인데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. 매뉴얼 보시면 여기 N 있죠. N이 보면은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이제 정류를 거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 전원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 N이 뉴트론, 예, 마이너스에 해당하는, 예, 요 지점이에요. 이 부분을 사람들이 착각해갖고 접지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. 요거를 접지라고 생각해가지고, 접지는 다 따로 있습니다. 접지는 따로 있습니다. 보면 여기에 접지 있죠, 접지. 접지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, 접지를 갖다가 여기다가 물리는 분이 계세요. 그럼 요것도 태워 먹습니다. 이 부분. 이 부분 접지 아닙니다. 절대 여기 접지 연결하지 마세요. 어떻게 해서 이거를 접지라고 생각해서 연결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제가 여러 봤어요. 여기 접지로 연결하시는 분들. 전원 부분은 이렇게 UVW 이거 집어넣는 부분, RST 연결하는 부분이랑, 예, 이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뭐 여기 제어회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. 제어회로. 제어 전원. 아, 이렇게 하니까 어휴, 이거 꼴이 만든데. 제어 전원 들어가는 부분. 이 부분도 뭐 실수라면 실수할 수도 있긴데, 이 제어 전원도 220V 똑같이 들어가거든요.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뿌라치 따서 들어가죠. 뿌라치 따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, 뿌라치 따서 넣기도 하고, 뭐 제어 전원 완전히 뭐 따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, 여기다가 또 24V 연결하시는 분 계세요. 제어 전원이라니까 뭔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. 이거 똑같이 220V 들어가는 겁니다.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. 그렇게 전원 부분은, 예,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전원 부분 말고, 자, 이번에 회생 옵션 꽂을 때, 요것도 실수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전원은 그나마 자주 하는 거니까 실수가 어떻게 보면 좀 덜한데, 이 저항은 사실 연결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회생 저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회생 옵션을 연결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소용량 5kW 이하는 안에 회생 저항이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생 저항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. 조그만한 저항기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회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내장되어 있는 회생 저항보다 더 큰 저항을 연결을 해야 될 경우에 이제 회생 저항을 연결을 하는데, 요게 보면은 이 회생저항을 여기다가 이제 P하고 C 이 부분에 회생저항을 연결하거든요. 그림 너무 못 그렸네. 저항. 이렇게 연결하는데, 여기에 부스바 같은, 그 소형량 같은 부스바가 아니고 선이 하나 연결돼 있어요. 여기 보면, 여기에 선을 하나, 여기 보면은 이렇게, 뿌아치가 따진 이렇게 선이 하나 있거든요. 이 부분. 이게 선 하나 있죠. 이 선을 연결해 놓는데, 이 선을 떼내고 여기다 저항을 연결하셔야 돼요. 요 선을 떼내고 요거를. 근데 이걸 안 떼고 또 연결하시는 분이 계세요. 안 떼고 연결하는 분이 계시고, 그 다음에 이 선을 떼내고 여기다가 연결하시는 분도 계세요. 큰일 납니다. 큰일 나요. 어쨌든 잘 모르면 제가 매뉴얼을 보세요. 그래, 이거 꽂으면 되겠지 하고 꽂는 분도 계시고, 꼭 매뉴얼 안 보고, 매뉴얼 잘 보시고 그대로 하나하나 보시면서, P는 여기 C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꼭 잘 살펴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 매뉴얼에 회생 옵션 연결하는 거 해가지고 P, C 요거
선을 제거해 주십시오. 제거하고서 P와 C 간에 연결해 달라 이렇게 돼 있죠. 요거 주의해서 꼭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영역에선 DC 리액터라고 요것도 있는데 요거 DC 리액터는 진짜 다른 경우 잘 없거든요. 거의 못 봤어요. 거의 못 봤는데 요것도 어쨌든 다른 경우에 이거 떼내고 이거 붙이는 겁니다.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kW 이하 말고 11kW 이상 이게 이제 11kW 이상인데 대용량 11kg 이상 보면은 저항기가 따로 이제 막대 저항 여기 저항기입니다. 저항기 이 저항기가 막대 저항이 딸려오거든요. 이 딸려오는데 요것도 이제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항기가 11kg는 예를 들어서 뭐 5개 15kg는 4개 이렇게 개수가 좀 다릅니다. 개수가 다른데 5개가 딸려왔는데 직렬로 4개만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병렬로 연결하는 분이 또 계시면 돼요. 병렬로 연결하면 이제 옴수가 달라지죠. 그러면은 옴이 달라져요. 옴수 다르면은 회생 동작할 때 옴수가 뭐를 영향을 줍니까? 전류값에 영향을 주죠. 옴의 법칙 아시죠? 네. 유식 관점 한번 해봤습니다. 옴의 법칙에 의해서 옴수가 다르면 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전류가 흘러가지고 바로 이 회생회로 보시면은 여기 이 회생회로 여기 회생 트랜지스터 있고 한 이 회생회로가 타버립니다. 이것도 회생 딱 브레이크 보통 이 못할 때 딱 뻥 하냐면은 감속 정지할 때 갑자기 뻥 합니다. 아니면 승강 Z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땐 괜찮았어. 내려올 때 뻥 터져버려. 이거 회생 옵션 잘못 연결하는 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. 회생 옵션 연결할 때 반드시 이거 부스바 제거하시는 거. 그 다음에 대용량, 큰 용량 같은 경우에는 딸려오는 막대장 연결하실 때 개수랑 직렬 접속 요거 주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주의하시면은 이 연결할 때 연결하는 선이 보시면 5m 이하 뭐 거리도 있고 이 선이 그냥 일반 전선 쓰는 거 아닙니다. 두꺼운 전선 쓰셔야 돼요. 이거 또 그 뭐라 그러죠? 내열 전선이라 그러나? 하얗게 뭐 이렇게 뒤집어 싸져 있는 거 그런 전선 쓰셔야 돼요. 이게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선에 뭐 불납니다. 얇은 거 쓰시면 안 돼요. 또 전류가 굉장히 크게 통하기 때문에 좀 전선 굵은 거 쓰셔야 되고 그 내열 전선 그거 쓰셔야 됩니다.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브레이크라고 해서 요거는 조금 아마 큰 용량 서버 안 써보신 분들 생소할 텐데 제가 예전에 강의에 브레이크 종류 강의하면서 다이나믹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5kW 이하 아마 7kW 이하일 겁니다. 7kW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용량 낮은 애들 이 다이나믹 브레이크 헤더가 내장되어 있어요.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용량 큰 애들은 다이나믹 브레이크가 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안 되어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다가 다이나믹 브레이크 유니트를 장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. 이건 옵션입니다. 장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다이나믹 브레이크 동작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나믹 브레이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내부에 이렇게 저항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모터의 UVW를 내부에서 이렇게 저항기를 통해서 이렇게 단락을 시키는 뭐 그런 유니트예요. 그런 유니트인데 자, 이것도 위험한 게 뭐냐면 자, 요거 이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릴레이를 하나 달게 되어 있습니다. 릴레이를 달아가지고 그 다이나믹 브레이크 회로 이 DB라는 접점 이 다이나믹 브레이크 인터록이라고 하는 이 접점을 사용을 해서 얘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. 인터록이 접점 들어가게 되어 있죠. 이 접점이 동작을 의해서 이게 다이나믹 브레이크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요 인터록 헤더를 잘못 꾸미거나 아니면 아예 연결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게
비접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원이 꺼지면 여기 단락이 돼요. 그래서 전원이 꺼져서 예를 들어서 전원이 안 들어가서 대한네트워크가 동작을 하고 있어. 이 단락이 됐어. 단락이 된 상태에서 서브 온 되면 어떻게 됩니까? UVW 출력 나가는데 이 출력이 단락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? 합선이잖아요. 그래서 이 단락되면 예전에 제가 봤는데 이 안에 저항기가 있거든요. 이 저항기가 밝게 달아오릅니다. 너무 심하게 부하가 뭐 세가지고 모터 출력을 세게 내는 경우라면 이제 아예 뭐 뻥 하고 터질 수도 있겠죠. 뭐 터질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불이 나는 걸 제가 봤어요. 두 눈으로. 그때 급하게 차단기를 내렸던 적이 있는데 요거 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불납니다. 반드시 요거 동작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동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 강의 좀 뭐 사수분들께서 보신다면은 처음 이 연결하는 분들께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줘. 요것만은 보고 서브 앰프 개선 연결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